얼마든지 3100까지는 빠질 수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차라리 3000 근처에서 매수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찐 바닥이니까 이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사도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한 내년 초 정도 되면은 한 7000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원 정도는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세 달에 16만 9천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어.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네. 다 해서 16만 9천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강의 숫자로 진짜 치면 한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12강에 15,000원 16만 9천원. 정도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네,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혜자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이더리움이 또 점점 더 불쌍해지는 스토리로 좀 가고 있어요. 이제 ETF 승인 나면서 좀 이제 날라가나 하고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이더리움은 늘 불쌍하게만 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쭉 하락했죠. 네, 이때 제가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좀 만약에 바네크가 5월 23일 날 이더리움 ETF 이게 결정 기일이었는데 이더리움 바네크 ETF가 거절이 나면 이때 더 빠질 수 있다. 더 빠지면 그때 좀 매수해볼까 생각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갑자기 반전했죠. 승인이 난 거예요. 네, 19B4. 그러니까 1단계가 승인이 났죠. 네, 2단계는 S1인데 그거는 아직은 승인 안 났어요. 대략 한 여름 정도에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이따 뉴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살짝 매물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다 해서 여기까지 빠졌었는데 그리고 올라가길래 이제 좀 가나보다 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른 것도 없는데 그냥 쭉쭉쭉 계속 빠졌죠. 그래서 현재는 3,400달러 선에서 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 3,500만 돼도 좀 더 사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3,500 오길래 당연히 샀죠. 네, 더 빠지길래 3,400? 이러면 더 좋잖아 해서 좀 더 샀죠. 그래서 저는 3,500과 3,400에 조금 더 샀습니다. 근데 차트적으로는 3,100까지 열려 있어요. 네, 얼마든지 3,100까지는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별 관심 없던 분들이면 좀 더 기다렸다가 차라리 3,000 근처에서 매수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더리움 투자 안 해도 네, 아무 상관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이더리움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투자하긴 했는데 좀 이렇게 뻑하면 이렇게 좀 불쌍해져요. 네, 이더리움이 원래 이렇게 불쌍한 녀석이 아닌데 항상 네, 이렇게 불쌍할 때 좀 그때가 최악의 상황이지 않았나, 바닥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때가 바닥이었잖아요. 이더리움 제일 불쌍했을 때. 이때쯤에 제가 이더리움 방송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반전으로 저는 조금 더 빠지면 더 사려고 했는데 올라버렸죠. 네, 그래서 이때는 더 사지 않았는데 지금은 좀 더 샀습니다.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가격 같아서 여기도 매물대가 꽤 있거든요. 네, 여기서 한번 지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한 번 더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여기까지 오면 찐 바닥이니까 이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사도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한 3,000에서 3,100 정도, 3,000달러 안팎. 우리나라 돈으로는 대략 한 420, 30만원 정도? 요 정도 선에서는 네, 매수하기에 저는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더리움 대체 거래는 언제 되냐? ETF가 승인 났다고 한 게 언젠데 아직도 이러냐?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미국 사람들도 되게 궁금했나봐요.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청문회가 있었어요.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인데 이더리움이 언제쯤 거래가 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올 여름 안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단 19B4는 이미 된 거고요. S1 통과하면은 이제 거래가 가능해지는 건데 ETF 거래가 되는 건데 이게 한 올 여름 정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올 여름이면 대략 한 7월에서 8월 정도겠죠? 7, 8월에는 이더리움 거래가 된다고 하니까 지금 뭐 이전에 보통은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8월부터 거래가 된다고 하면은 뭐 8월 20일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8월 20일부터 거래 시작이라고 하면은
가만히 안 오르고 있다가 8월 20일 날 뿅 하고 오르는 게 아닙니다. 요때쯤 된다고 하니까 이제 기대감에 막 올라요. 근데 오히려 거래가 시작하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요. 3,400달러. 더 빠질 수 있죠. 더 빠져도 한 3,000달러 선은 좀 지켜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이 올라갔다가는 대략 한 4,000에서 5,000 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쯤에 됐다가 한번 빠졌다가 그 다음에 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한 내년 초 정도 되면은 한 7,000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는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겠죠. 제가 예전에 잔고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더리움이 좋다고 생각 안 하는데 매수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말만 좋다, 나쁘다, 사라 마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뭐 사라 마라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고 저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니까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뭐 전망을 이야기하는 예언가가 아니라 뭐 실제 투자자잖아요. 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성정길은 일반 투자자다, 전문가가 아니다. 뭐 완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투자자일 뿐이고 어떻게든 좋은 코인 잘 골라서 투자 잘해서 돈을 벌고 싶은 거지 내가 뭐 전망을 맞췄다고 뭐 그렇게 저한테 이득될 게 별로 없잖아요. 저는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틀려도 돈을 벌 수가 있고 맞춰도 돈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지 그 전략을 짜는 거를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도 가격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더 매수를 했고요. 만약에 3,000달러가 오면 이때는 좀 더 과감하게 더 많이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3,000달러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ETF 승인되고 나서 다시 못 볼 가격인 줄 알았는데 다시 안녕하고 다시 또 만나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고래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아, 지금은 살 때다. 이거를 고래들이 가장 빨리 알잖아요. 아무래도 돈에 좀 이문이 밝은 사람들이 고래들이니까 고래들은 이더리움 아주 초기 투자자래요. 네, 퍼머넌트라고 써 있는데 얘네가 지금 매수세가 엄청나죠. 거의 역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 보이시죠? 원래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데 지금 역대급으로 매수를 했죠. 엄청난 양의 매수세가 터졌어요. 약 한 30만 개 정도. 그러면 대략 하나의 가격을 한 500만 원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30만 개면 얼마인지. 이더리움 한 개 가격을 500만 원으로 잡고요. 30만 개를 매수했다. 그러면 대략 1조 5천억 어치를 산 거거든요. 이더리움을. 그냥 지갑 하나에서 초창기 보유자가 매수를 무려 1조 5천억 어치를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양을 1조 5천억이나 매수를 했는데도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바닥을 기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좀 매수해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매수를 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예, 그래도 또 빠질 수 있습니다. 3,000불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3,000불이면 이 정도면 안전하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한 3,400불이라서 한 10% 정도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몰빵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이더리움 투자하기에 저는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게리 겐슬러가 아까 여름에 승인될 걸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더리움이 요새 좀 뭐 솔라나라던가 뭐 여러가지 뭐 톤이라던가 다른 알트코인에 좀 도전을 좀 받고 있는 중이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더리움은 아무리 그래도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비트코인을 넘어갈 순 없지만 알트코인 중에는 최고의 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라나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더리움을 뛰어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상승률 면에서는 이더리움보다 솔라나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죠. 솔라나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리는 솔라나 매수해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투자하지 않고 있으니까 네, 솔라나 차트를 봐도 네, 좀 괜찮지 않습니까? 여기 매물대가 되게 강력한 걸 보실 수 있고 여기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죠. 지지받는 중이니까 140불 대면은 저는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이 빠지면 여기 110불 대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더리움은 현재 3,400달러인데 빠져봤자 한 3,000달러 3,100달러 정도 수준이다. 빠져봤자 마이너스 10%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뭐 요 정도는 저는 감당할 수준이라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현재 147달러인데 이게 한 116불까지 빠지면은 대략 한 20%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익비 측면에서 저는 이더리움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라나도 더 좋다고 생각은, 더 좋은 건 아니지만 솔라나도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이긴 한데 손익비를 따져봤을 때 이더리움이 여러모로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도 사실 마찬가지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랑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좀 지지를 좀 잘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그래서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저께 좀 더 매수를 했거든요. 하지만 뭐 많이 빠지면 물론 62,000달러대까지 여기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 마이너스 8%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보다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투자에서 제일 암호화폐 중에 제일 좋은 게 확실히 좀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견조합니다. 빠졌을 때 얼마 안 빠지고 올라갈 상승 여력은 되게 크거든요. 저는 비트코인이 정말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쌀 때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그냥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 작가님은 알트 뭐 가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보면 네. 좀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그렇죠.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이게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 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뭐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막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도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뭐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